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나이는 고등학생이에요. 네. 왜 고등학생을 썼을까 이제 선생님 궁금했는데 처음에 글 볼 때 이제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여기 글을 먼저 보시면 사연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상쌤, 저는 인스타를 깔고 싶은데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하셔서 못 깔게 하시는데 친구들은 다 인스타 DM으로 소통을 하고 스토리를 올려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저만 인스타가 없어서 소통을 못 하네요. 게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핸드폰 시간 제한 때문에 카톡으로조차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반톡에서 급한 과제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급한 연락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 핸드폰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이라 너무 답답해요. 교실에서 핸드폰으로 수업하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자료를 찾아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늘려달라고 수업 중에 문자를 엄마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매번 보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핸드폰 시간 제한을 두신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밤 11시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걸렸어요.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때부터 뭐 락 같은 걸 깔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핸드폰을 계속 사용 못하게 그걸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루 1시간은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제한을 걸어두신 게 8시간, 10시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초등학생 때고 지금 우리 아재몽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뭐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 아재몽도 컸는데 1시간은 선생님이 생각해도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재몽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에서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나만 뭔가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부모님이 나를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보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맞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종합적으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아재몽?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사용하는 거는 꽤나 큰 충격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엄마가 얘기를 하셨겠죠? 이제 그만, 핸드폰 그만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아재몽이 이제 몰래 하다가 이제 이불 속에서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때 엄마가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1시에 이불 속에서 한다라는 건 어찌됐건 밤 11시 이후에는 자야 돼요, 여러분. 자야지 키가 커요. 그리고 잠자면서 몸이 재생이 되거든요. 어딘가 뭐 고장 났다거나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재생을 잠자면서 하는데 성장기 때는 특히나 더 잠이 중요한데 11시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안 돼. 1시간으로 이제 줄여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재몽이 이제 그런 질문을 올렸죠. 1시간 너무 적지 않나요? 네, 선생님이 보기에도 1시간은 꽤나 적은 것 같긴 해요. 더군다나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1시간은 너무 적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얘기 선생님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톡 확인할 때도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확인하고 그리고 뭐 DM이라든가 뭐 내지는 카톡으로 그렇죠? 뭐 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낸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도 선생님이 듣긴 했어요. 우리 제자들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못 들으니까 소외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 보기에도 좀 우리 아재몽이 많이 답답했겠다. 친구들 사귀기도 쉽지가 않았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재몽은 1시간이 싫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시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 시간을 우선 정하세요. 1시간 너무 적고 한 3시간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선은 목표로 자기 스스로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엄마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엄마가 F보다는 T 성향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F 성향이 강한 엄마라고 한다면 엄마 난 언제 친구들이랑 소외되고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좀 수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T 성향이 강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죠. 왜냐면 이걸 풀어주면 또 8시간, 10시간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할 때 우선은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심했었던 것 같아 라고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말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미리 한번 생각 정리도 할 겸 한번 써보는 거죠. 플랜도 좀 짜고 어떻게 이제 핸드폰을 이용을 할지. 근데 그거를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쓰시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그냥 담백하게 다 빼세요. 빼시고 하루에 1시간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과제랑 공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공지 확인할 때 뭐 기본적으로 몇 분, 과제를 할 때 학교에서 한 적어도 30분 정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마치 내가 엄마 같네. 그치? 내가 만약에 엄마였으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랑 플랜을 짜오면 나는 풀어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할 때는 본인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조금 불편한 제안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밤 10시 이후는 사용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침대에서는 사용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주 1회는 내가 얼마만큼 핸드폰을 사용했는지 그 핸드폰 사용 시간 볼 수 있는 부분 설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캡처해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엄마도 그거를 보실 거예요. 아, 얘가 정말 한 3시간만 사용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실 건데 매일 보여주면 엄마도 이제 귀찮아서 나중에는 이제 3시간 이내로 계속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안 보여줘도 돼. 이제 신뢰가 쌓인 거죠.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리고 시험 기간에 자율적으로 줄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3시간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 한 1시간 정도로 본인이 알아서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스러워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이제 엄마한테 시험 기간에 1시간 줄어든 걸로 이제 보여드렸을 때 엄마 반응이 야, 너 맨날 3시간씩 사용하다가 왜 오늘은 또 1시간이니? 뭐 왜 이틀 동안 1시간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핸드폰 사용을 내가 좀 줄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얘가 스스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자율적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야, 그러고 나서 또 풀어주고 나서 8시간, 10시간 또 쓰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하루에 뭐 3시간으로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한 2주 정도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엄마 좀 잠깐 풀어달라. 2주 동안 내가 만약에 못 지키면 다시 1시간으로 갈게. 2주 동안 지키면 엄마 다시 풀어줘. 한 3시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좀 하세요, 엄마랑. 1시간 너무 적기는 하니까. 그쵸?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마음을 선생님이 모르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뭐 그 전에도 그 엠센 플러스 브이로그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한동안 되게 심취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사춘기 학생들 사건 사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거지. 인스타 같은 경우에 DM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게 익명일 때가 있잖아요. 누군지 정확하게 신원도 불분명하고 이런 경우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우리 아재몽은 그 인스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인스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인스타 안에 있는 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 하나. 그리고 아니야, 나는 피드를 올려서 친구들이랑 뭔가 같이 소통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공스타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스타 하는 거 올리는 학생들 꽤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인스타 비즈니스 계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스타 올리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리면서 엄마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했구나.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엄마가 검사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거의
반 성인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 인스타를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쵸? 이제 공스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아재몽 그거를 2주간 제안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밤 10시 이후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플랜을 짜서 엄마랑 같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쌓여서 이거를 완전히 풀어줬을 때 또 다시 한번 8시간 10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엄마와 나의 약속 이거를 떠나서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는 중독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존감이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컨트롤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준 그 해결책 전략 한번 사용을 해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고민 올린 학생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핸드폰 검사를 한다, 뭐 내지는 1시간밖에 사용을 못한다. 한번 요 방법을 써먹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죠? 제안을 드려봅니다.